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법 중에 하나가 군 입대 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군대 가면 선임이 얼굴을 덮어놓고 나서 물어본다면서요. 뭐가 보이냐? 안 보인다. 깜깜하다. 그게 네 미래다. 이제 이러면서 앞으로 제대도 한참 남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두려움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공포감을 더 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제일 싸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최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투자 안 하고 다 팔고 떠나가잖아요. 비난을 많이 하는 주식이 있어요. 대중에게 인기를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이 깜깜하지만 나중에 저력이 있는 기업, 망할 것 같은 기업인데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물상 같은 거죠. 다 보면 고물인데 뒤지다 보면은 이거는 잘 고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일명 턴어라운드 투자라고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런 거에 해당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어둡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자율주행 예비 승인이 나면서 주가가 또 오늘도 깜짝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인도를 들렸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여정을 바꿔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2위 권력자를 만나고요. 이렇게 일정을 바꾼다는 거는 큰 이슈가 있을 때겠죠. 중국에서 자율주행 예비 승인이 나면서 이제 테슬라는 FSD를 중국에서 팔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머스크가 감사의 의미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상세 뉴스를 보면은 테슬라만 된 건 아니고 데이터 보안 규정을 통과한 차량 중에서 테슬라도 있고 비아디, 리오토, 니오 등 여러 차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테슬라만 빼고 중국차만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나온 거죠.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이제 도로 정보라던가 비디오 정보가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은 이 정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구글한테 잘 안 주잖아요. 이게 넘어갈까봐. 그래서 우리나라는 티맵도 나오고 네이버 지도도 나오는데 구글맵을 잘 쓰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머스크랑 중국 2위 권력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CCTV에 중계가 됐는데요. 이 방송국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매기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굴 매기는 거냐? 최근 옐런이 중국에 관세 때리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은 나는 자비롭다, 나는 테슬라를 허락했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미국의 관세 때리기에 대해서 매기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미국도 중국에게 보답을 해라, 이런 의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핑퐁 외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더해서 언젠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갈 수도 있다, 이런 여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바이두 플랫폼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바이두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이두를 완충제로 넣음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조건부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 기분이 좋다는 뜻이죠. 사진도 찍고 꽤나 즐거움이 이제 얼굴에 보이잖아요. FSD가 이제 중국을 거쳐서 미국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열리면은 자연스럽게 확대가 가능해지겠죠. 중국 테슬라 앱에서도 나중에 출시 예정이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곧 출시 예정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자율주행 구독료가 $99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면은 추가 수익이 꽤 나올 수 있겠죠. 전기차 대수로만 보면은 중국과 미국이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의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테슬라도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한 달에 $99씩 돈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매출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죠. 다음 테슬라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득과 실이 있거든요. 중국의 의도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기차 작년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이 60%고 올해 보급률이 45%입니다. 그만큼 부품 인프라도 중국이 방대하고 저렴해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 전쟁을 하면은 외국 기업들이 서서히 밀려가겠죠. 하드웨어는 중국이 잡아따라 보는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데 테슬라를 넣음으로 인해서 중국이 다음번에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과거 태양광 2차 전지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중국은 신사업을 선도하고 규모를 넓히고 가격을 내려서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문제는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붕괴되면은 밸류체인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밸류체인을 유지하려고 IRA라던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죠. 미국, 유럽은 타격이 덜하지만 신흥국들은 지금 중국 전기차 점유율 보면 절대적이거든요. 남미와 동남아도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는 과거 일본차가 장악하던 지역을 넘겨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라던가 독일차라던가 미국 몇몇 기업들은 프리미엄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을 가져가는 거고, 대다수의 일반적인 이코노믹 시장은
되면 중국 시장이 다 가져가는 거죠. 전기차를 싸게라도 많이 팔게 되면은 결국 부품이나 이런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프린터를 싸게 주고 잉크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전략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제 중국만큼 가격을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기술마저 따라잡히게 되면은 중국이 그 시장을 쌍먹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중국에 판매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테슬라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테슬라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 213억 달러였습니다. 차량 인도량도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어요. 38만 7천 대인데 올해 200만 대 채우려면은 매 분기마다 50만 대 이상 팔아야 돼요. 근데 신규 증설 없이 당장 50만 대 초과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국 이슈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한때 19%까지 찍었을 때만 해도 자율주행 없이도 하드웨어만으로도 괜찮다 이러면서 주가가 400달러까지 갔었는데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생산력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계속 낮추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5%까지 내려왔어요. 현금 흐름은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매출 총이익을 보면은 17%를 간신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온갖 비용 절감을 하면서 한계 상황까지 왔고 지금 간신히 버티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FSD 판매 예비 승인이 떨어지니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바로 미국으로 안 오고 중국으로 그냥 바로 가가지고 방문을 한 거죠.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지면 안 되는 한계 상황까지 몰렸었던 거고 스페이스X랑 트위터에 관심까지 갔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다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이라면은 여기서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스크라는 천재에 의존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그 천재가 각성을 한다? 스페이스X라던가 트위터에 가던 관심이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서 테슬라를 내가 무조건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온다면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 위기의 순간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컨퍼런스 콜에 이거를 강하게 말합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 자율주행 데이터예요. 12억 마일 이상 쌓여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방대한 데이터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다른 경쟁사는 이게 없죠. 테슬라는 있죠.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머스크는 자율주행 업데이트가 될수록 기능 향상이 빨라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이 테슬라의 FSD를 열어준 이유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무서운 국가죠. 중국 기업들은 자율주행 수준이 나쁘지 않아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샤오미 회장이 했던 말에서 힌트를 잡자면은 테슬라 다음으로 자신들 제품이 좋다 라고 말할 정도로 테슬라를 한 수 더 위로 쳐주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넘버원을 그대로 두려가지 않습니다. 넘버원의 기술을 빼가서 중국 기업으로 넘긴 다음에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는 걸 원하죠.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 주행 데이터만 있어요. 해외로 나가려면 테슬라 같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자율주행 시장이 열렸을 때 중국은 중국 업체, 그 외에는 테슬라가 양분하게 되겠죠. 바이두를 통해서 중국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팔 수 있게 도와주고 반대로 중국 기업들도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라, 규제하지 마라, 선례를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사 이익으로 테슬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중국 기업들도 해외로 나갔을 때 자율주행 규제를 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미국은 최근에 상원 2명이서 규제한다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예비 승인을 해주니까 중국이 자율주행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테슬라도 여기에 동참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자율주행 표준이나 기술 주도권이 중국이 유리해진다는 거죠. 미국은 이에 뒤질세라 규제를 하던가 자율주행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이 갑자기 빠르게 전 세계로 확대될 수도 있다. 레벨 5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는 어느 정도 내에서는 빠르게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테슬라에게 호재이긴 하지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로 자율주행차를 진출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고 있다. 길을 다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꽤나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